최근 원주 지역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1억 원 미만의 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전월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던 영동 지역의 부동산 거래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둔화됐지만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투자는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급격하게 이어지면서 3월 새학기 등교를 앞둔 학교도 비상입니다. 교육당국은 정상 등교를 진행하겠지만 학사 운영은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5일 원주에서 운행하던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차 운전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요즘 원주에서는 1억 원 미만의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요. 네,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값이 7천만 원가량이던 서민 아파트가 지금은 1억 4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먼저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59.85제곱미터인 이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20년 2월 평균 8,400만 원 선이었습니다. 당시 전세값은 7천만 원가량, 월세도 보증금 500만 원에 30-4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난 요즘 이 아파트의 매매 실거래가는 1억 3,500만 원에 달합니다. 60% 넘게 가격이 오른 건데 전세값도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을 갖고도 물량을 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옛날에 19년도 12월 달에 들어와서 7천만 원 정도에 들어왔거든요, 전세를. 그래서 그냥 연장해서 좀 무난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1억대라고 들었어요. 있고 전세를 들어오려고 구하려고 했던 사람은 있는데 원하는 가격이 거의 없어가지고 어려워했던 부분은 있어요. 이처럼 비교적 저렴했던 지역 내 아파트들이 자취를 감춘 건 외지인들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면제하면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외지인들이 원주 지역의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쓸어 담은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1,400여 건이던 원주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말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외지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실수요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갑자기 외부에서 투자를 빙자한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사철에는 진짜 하루에 잔금이 이렇게 계속 겹치면서 막 7, 8가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아예 그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와 대선이 맞물려 당분간 이 같은 거래 절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경우 최근 2년간 아파트값이 과도하게 상승한 만큼 신중한 거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건상 기자가 영동 지역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영동 지역은 한동안 뜨거웠던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둔화됐는데 다만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투자 열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중 강원 동해안과 영월, 정선, 평창 지역 실물 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미분양 주택이 1,200가구를 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봐도 지난해 9월부터 11월 강릉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00여 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300건 가까이 줄었습니다.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 2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찾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집을 내놓는 사람이거나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의 거래 절벽에 가까울 정도죠. 수도권 부동산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소비 심리 위축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반대로 경매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아파트 경매 수요가 늘면서 낙찰가율이 140% 선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강릉의 한 아파트는 1억 9천만 원이 넘게 매각됐습니다. 당초 감정가는 1억 3천만 원이었지만 이보다 6천만 원이 넘게 낙찰된 겁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바닷가와 인접한 동해안 지역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영동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특히 강릉 같은 데가 이제 계속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잠재력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안가에 있는 뭐 속초니 이런 도시들이 결국은 이제 강릉 쪽에 점점 더 의존을 하게 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현재 강릉 지역에서만 사업 승인을 받고 분양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모두 1,300여 세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을 보이면서 업체별로 분양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동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바다와 인접한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투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4시 40분쯤 원주시 평원동의 한 사거리에 세워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버스에서 운전기사 6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유세 중이던 국민의당 관계자가 버스에 타려다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6일 현재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앞서 충남 천안에서 안 후보의 유세버스 운전자 등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LED 전광판 자가발전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양구와 평창, 홍천 등 도내 6곳에 한파 경보가 발효되고 또 정선과 인제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 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7일 아침 최저기온이 강원 내륙은 영하 16도, 동해안 지역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18일까지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영서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특보로 확대될 수 있으니 주택 화재나 산불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의 중증화 진행률을 약 0.64%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99.3%는 위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10만 명이 감염이 되게 되면 600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파 속도가 높은 일각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독감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치명률이 독감보다 2배 정도 높고 또 전파 속도도 10배가량 빠르기 때문인데요. 확진자 수가 많아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증가할 위험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9만 443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3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10만 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만큼 면역 저하자나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필요하고 또 빠른 진료와 신속한 약 처방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게 이어지면서 다가오는 3월 새학기 등교를 앞둔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교육당국은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관련된 내용을 강원도 교육청 권대동 대변인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새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일단 강원도 내 학교는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운영되는 거죠? 현재 지금 절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가 전파력은 아주 높은 반면에 치명률이나 중증화 정도는 아주 또 낮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도 지금 여기에 따라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일단 3월 달에는 정상 등교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계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작정 다 등교하는 것은 아니고 감염 상황에 따라서 또 학교 특성을 고려해서 감염 상황이 악화되면 등교 방식을 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교생이 한 3% 이상이 감염이 된다거나 전교생의 15% 이상이 격리가 된다면 학교별로 상황 판단을 해서 등교를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학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2년 동안 방역 시스템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축된 방역 시스템, 예를 들면은 뭐 등교 전에 자가 진단을 한다거나 교내에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또 급식실에 칸막이 설치하는 것, 뭐 환기하는 것, 또 방역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구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대로 올해도 유지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 이제 오미크론이 폭증하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아마 그 보건당국의 PCR 검사가 미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신속 항원 검사, 자가 진단, 자가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를 학교에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미 그 전체 학생 수에 해당하는 만큼 15만 개의 키트를 확보해서 2월 말까지 학교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차후 추가 수요가 생긴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같은 것들을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밀접촉 주차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을 학교에서 하도록 지금 방역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교원들이 학교 교직원들이 그걸 하기에는 좀 미숙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편 매뉴얼, 간단하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2월 말까지 이제 교내 모든 교직원들이 그걸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각 교육지원청의 담당자 연수도 진행해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아주 높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학교에 2,455명의 방역을 지원하는 분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340명을 더 늘려서 배치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유치원 학생들은 접종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유치원에 집중해서 방역 인력을 늘려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이제 교육부 방침에 보면은 교육청별로 이동식 그 PCR 검사팀을 운영한다는 지침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동식 PCR 검사팀 3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작년도에 큰 학교 중심으로 PCR 검사를 실시해서 많은 확진자를 찾아냈고 그걸로 확산을 방지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는데요. 올해도 이 3팀을 그대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최근에 이제 확진자 통계를 학생들 보면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한 70%가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 분석해 보면은 아무래도 12세 이하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대상에게 대규모로 지금 감염이 벌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백신에 대한 그 우려, 부모님도 우려, 교육청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정부도 거기에 맞게 지금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통계에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간다거나 그 위험 정도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 과학적 결론인 만큼 아직 좀 방학이 아직 며칠 남아 있으니까요. 그 방학이 끝나기 전에 아직 그 백신 접종 대상인데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은 좀 백신 접종에 같이 참여해 주는 것이 우리 3월달 안전한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데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좀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연결해서 새학기 도내 학교 방역 대책 들어봤습니다. (16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홍천군의회 제3차 본회의가 의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휴회됐습니다. 이날 오전 군의원들과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17일부터 이틀간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록과 보존 처리를 위해 21일로 예정됐던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등의 일정이 22일로 미뤄졌습니다. 홍천군 의회가 코로나19 여파로 휴회한 건 지난해 11월과 12월 이후에 세 번째입니다. 삼척시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시 산하 직원의 30%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타 지역 방문이나 사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또 시에서 운영하는 실내 체육관과 헬스장 등 4곳의 운영을 중단하고 지역 아동센터 12곳과 어린이집 43곳에 임시 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